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14주차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이. 세월이 참 빠르네요. 시간이 빠르네요. 그죠? 코로나라도 여전히 그죠?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하고요. 그래도 좀 해냈다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우리가 좀 해냈다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코로나 사태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길을 묵묵히 가면 됩니다. 그죠? 오늘은 어, 우리 마지막 그 LC는 끝냈고요. 이미 진도가 다 했고 오늘 RC 가정법과 마지막 남아 있는 두 유닛을 하겠습니다. 유닛 11의 가정법, 그다음에 유닛 12의 비교 도치 구문을 이제 끝으로 우리 대장정, 그죠? 국제생활 영어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가정법, 참, 저는 14주차, 마지막 주차 강의를 담당한 교수, 주우정 교수입니다. 자, 그럼 가정법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가정법 하면, 우리가 이름이 자꾸 그래서 가정법이지, 원래는 뭡니까?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뭐뭐 한다면, 그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그 신텍스 상의 구조적으로, 그죠? 이게 눈에 보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뭐뭐 한다면의 가장 큰 특징요. 가장 큰 특징은 if가 있다는 거죠. if가 꼭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이 두 개 있고, 물론 하나가 이제 main clause, 주절이 되겠고, 하나는 종속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if라는 종속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사절, 그죠? 부사절이 여기 옵니다. 자, 그래서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은 if가 붙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가정법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 줄기는 conditionals라고 해서 조건법에서 왔죠. 조건문인데 이 조건을 나타낼 때, 이건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조건을 나타낼 때 그게 뭐 사실적이냐, 사실적인 조건이냐, 또는 미래적인 조건이냐, 즉 예상적 조건절이냐, 또는 가정적 조건절이나 이런 것들로 나뉘어요. 또는 반사실적. 그러니까 사실에 일어났던 사실과는 완전히 counterfactual이라고 하는데 사실과 정반대의 어떤 이벤트를 그죠? if절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하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고 그냥 가정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는 전부 다 이게 conditionals, 그러니까 조건문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지금 직설법 vs 가정법이라고 돼 있어서 직설법과 가정법의 그 차이를 지금 여기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직설법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화법이다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If his project is successful, 그러니까 이걸 뭐 직설법이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전부 다 이거 조건들입니다. 조건들이죠. 조건문이에요. 만약에 his project is successful, 어, 그의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 그죠? 이거 아직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건문인데 이제 조건문 종류 중에서도 어떤 걸 얘기하냐면 future or predictive라고 하죠, 그죠? 예상적인 조건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 시점에서 his project이 successful, 그러니까 미래 시점이니까
이게 뭐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주절을 보면, 메인 클로즈를 보면 여기까지가 if 절입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반드시 봐둬야 되는 것이 컴마, 그죠? 컴마가 찍힌다는 거죠. 만약에 그 종속절이, 이런 if 절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이렇게 컴마 찍혀야 되는 거죠. 그죠? 컴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Mr. Robinson will get a big bonus. 그래서 요것이 성립이 될지, 이 조건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not sure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조건이 이렇게 맞아 떨어졌을 때,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Mr. Robinson will get a big bonus. 자, 로빈슨 씨가 get a big bonus. 상여금을 받을 것이다. 요 부분은 상당히 지금 will이라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그죠? 그런 modality, 그런 양태 동사를 썼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그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본 개념에 좀 접근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도 If it snows heavily in Toronto today, 오늘 토론토에 it snows heavily, 어, 뭡니까? 눈. 갑자기 비로 제가 봤네요. 그죠? rain이 아니죠?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린다면 이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토론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토라는 지형의 특성상 여기는 아주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if it snows heavily in Toronto today 오늘 만약에 토론토에 폭설이 내린다면,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린다면, all the planes, 모든 비행기가 will be grounded, 네, 땅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니까, 비행기 운항이 grounded, 전면 금지될 것이다. 이건 역시 물론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하지만 폭설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워런티라든지 그다음에 개런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가능성이. 하지만 이 주절의 other planes 만약에 이거 한다면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other planes 모든 그 비행기 운항이 will be grounded 될 거라는 이 주절의 메인 클로즈에 관한 그 predictive한 예상은 아주 강한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요 will be grounded 할 것이라는 그 result context 있죠? 이 결과에 대한 이 그 메인 클로즈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거죠. 그죠? 거의.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 이런 식은 컨디셔널이에요. 이거 자체도 뭐 직설법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건을 나타내는데 이 조건을 나타낼 때 이건 뭐다? predictive 한 거. 그러니까 future plans, future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상황 자체를 이렇게 한다면 그런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그야말로 어떤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죠? 요런 조건, 그래서 이 주절, 그래서 이런 것들 처음에 보십시오.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은 게, 일단은 가정법이다, 조건절이다, 조건법, 조건문이다라고 했을 때는 형태적으로, 모양적으로 반드시 if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if 절이 들어간다. 종속절, if라는 종속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main clause, 주절이 같이 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전문 용어로는 우리가 하는 말로는 뭡니까? 복문의 개념인데 일단은 형태적으로는 이런 식의 형태를 이루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의 형태를 먼저 눈에 익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어떤 거냐면 만약에 그 기름이 물하고 섞이면 그 기름은
뜨죠, 그죠? 물 위에 뜨죠. 그 이런 거 제가 만약 if oil is mixed with water, if oil is mixed with water, 만약 기름이 물과 같이 섞인다면 이런 조건이 생성되었을 때 it floats, 그것은 둥둥 떠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뭡니까? 이게 factual, 그러니까 이 generic factual conditionals라고 해서 그 absolute truth, 그러니까 진실, 절대적인 진실 있잖아요. 뭐 물이 만약 끓으면 이게 0도에서 끓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도 if를 써요. 그죠? 이런 모든 if가 conditionals니까 conditionals라고 하면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conditional이라고 합니다. 한 손으로 지금 적기 때문에 conditionals라고 하고 만약에 이게 지금 그게 돼 버렸나요? 이게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어떤 조건들, 그 완전한 그 하나의 거짓이 없는 참이 있죠. 참된 진실.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든지, 만약 if oil is mixed with water, it floats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if you boil water, 만약에 네가 물을 끓이면 그게 it vaporizes. 그러니까 vaporizes는 수증기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if를 써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factual conditional sentences라고 이제 factual conditional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다? 어, 이 if를 사용하는 조건절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토익에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굳이 깊게 할 필요는 없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법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죠.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는 이제 조건절에서 이제 counterfactual, 그러니까 반사실적인, 사실적이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나 또는 imaginative conditional이라고 해서 hypotheticals라고 하죠. 정말 그 가정적인 거, hypothetical. 만약 이렇다면 사실적인 게 아니고 hypothetical, imaginative에 가깝죠. 상상을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그 if를 특히 가정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쏙 빼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또 문제는 지금 풀지 않고 조금 더 넘어갈게요. 그래서 조건절 중에서도 그 if절 안에, 그 if절 안에 if가 있죠. 그죠? 조건절 중에서도 이 if절 안의 내용이, 상황이 counterfactual 하거나 반사실적, 사실과고 하고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 그런 조건을 언급을 하거나 또는 그야말로 hypothetical, 뭐뭐 한다면 그런 imaginative, 상상력을 발휘해서요. hypothetical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하고 싶다면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뽑아가지고 if절에 이러이러한 상황들, 아까 제가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주절의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일을 언급하거나 이게 이제 hypothetical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했었다면, 그죠? 실현 불가능한. 아까 그렇게 뭐,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그 probability, 가능성의 측면에서 if절의 상황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죠? 그런 것들을 상정할 때 그런 hypothetical하고 imaginative한 상황을 이렇게 if절에 언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절에 그의 그 결과, 요런 어떤 조건이 생성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또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결과를 얘기하는 그런 주절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요런 식의 어떤 모습을 띠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일, probability 측면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또는 실제로 발생을 했던 일을 정반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내가 공부를 좀 더 고3 때 열심히 했었다면 이것은 실제로 발생했던 일과 정반대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했으면 할 말이 없지만 열심히 안 한 건 사실인데 그 사실을 뭐 열심히 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만약 남자라면 여자가 그죠? 내가 만약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발생했던 일을 정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counterfactual, 그죠? counterfactual conditional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런 어떤 상황을 if절에 상정을 한다든지 if절에 놓는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가정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법을 언제 쓰느냐, 어떤 그 function, 기능이 있느냐, 이걸 먼저 말씀드렸고, 이럴 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뭡니까? 형태를 보십시오. 자, 형태를 보시면 일단 실현 불가능한 일을 언급했거나 또는 그 발생의 실제하고의 정반대의 어떤 상황을 if절에 뭐 창정을 했거나 간에 이런 그 형태는 잘 보시면 if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주어 나오고 동사의 형태를 잘 보라는 말이죠. 동사의 형태, were, 그 다음에 snowed. 자, 뭐 어떤 텐스 면에서 시제 면에서 어떤 텐스가 나왔냐면 예, 과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그래서 과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 메인 클로즈로 가면 이 주절에도 would be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동사라고 하는데 양태 동사 있죠? 그 양태 동사에 would 그죠? 또는 would, should, 뭐 could, will, would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요. 물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양태 동사의 시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죠, 그죠? 시제로 이제 양태 동사를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따로따로 이 양태 동사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would, should, could 더하기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his project was successful, if his project was successful, 만약 his project가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 Mr. Robinson would get a big bonus. 요게 앞에 문장하고 이걸 이 똑같은 의미적으로 우리가 한국말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똑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냐면 이것이 그죠? 이것이 아까 말한 if his project is successful, is라는 현재 시제를 쓴 것보다 과거 시제 이렇게 were가 오면 그 가능성 면에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successful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 그 절이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지금 if his project is successful 이렇게 돼 있죠. Mr. Robinson will get a big bonus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거를 반드시 눈에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이랑 지금 이 문장, 그죠? 이 문장이랑은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런 were, would를 썼을 때가 probability가 현저하게 맞아진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미스터 로빈슨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따라서 많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would get a big bonus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거의. 자, 또 두 번째 문장. If it snowed heavily in Toronto today. 자, 오늘인데 이게 ed가 붙었네요. 그죠? 이게 가정을 하는 가정법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건들 중에 이런 어떤 그 if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전혀 거의 없으므로 all the planes
would be grounded 할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라는 말은 쓰기가 상당히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100%의 가능성과 0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식의 의미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그 형태를 좀 잘 봐둘 것. 그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가정법 과거를, 아까 그 문장이 가정법 과거인데, 이 가정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종류는 두 가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로 나뉘죠. 그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그렇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여러분들 의미는 뭐 아까 했었고 형태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형태하고 의미하고 거꾸로 돼 있네요. 이게 지금 형태하고 의미하고 부분이 반대로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형태를 보면 폼을 보면 과거 동사가 나오고요. 그다음 비동사일 때 워만 요즘은 was를 쓰기도 하지만 I일 때도 were를 써주는 게 문법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그죠? 어떤 시험을 칠 때나. 그래서 비동사 꼴은 비동사의 과거인 were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편리할 것 같고 일단 가정법 과거에는 if절에 과거 동사가 오고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형, 뭐 조동사 과거형이라고 하는데 일단 편한 대로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현재 상황과 정반대의 과정. 정반대의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죠? 그냥 imaginative, hypothetical, 그죠? 이런 그 어떤 것을 imaginative 뭡니까? 그러니까 상상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죠? 반드시 정반대, 사실과 정반대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한, 그죠? 그런 어떤 맥락도 if에 올 수 있습니다. So if you met the minimum requirements now, you could apply for the research. 그래서 만약에 그 요구 조건 충족시킬 수 있으면, 네가 충족시킬 수 있다면, meet the requirements 하면, you could apply for the research grant. 그래서 이 그 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썼다는 말은, 지금 이 과거를 썼다는 말은,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것들을 썼다는 말은, 지금 if절의 이런 조건을 생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낮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If his project was successful, Mr. Robinson would get a big bonus. 앞에 한 거를 한번 더 봐라는 얘기죠. 비슷한 의미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개념 설명에 집중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보시면 과거 완료요. 말 그대로 과거 완료니까 뭐 과거 완료하고 뭐 이렇게 막 일대 어떤 명계성 관련성이 없지만 일단 형태는 과거 완료로 봐요. 과거 완료하고 비슷하게 if 플러스 주어가 나오고요. if 절에 항상 이제 if 절의 형태를 보고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빨리빨리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 플러스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had PP가 나옵니다. 형태가 had PP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아까 would, could, should 이런 것들이 있었죠. might 이런 것들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 버리면 동사 원형이 나오면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랑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으니까 형태상의 분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have pp가 나왔습니다. have pp. 그리고 이 have pp가 나오고 had pp가 나오는 이것은 전부 다 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hypothetical적인 어떤 그 상황을 그렇죠 언급을 한다든지 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반대 counterfactual적인 어떤 상황을 이 구절에 언급을 한다고 하면 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상황에 대한 그죠? 시제가 일단 한 시제 밀렸죠. 그죠?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 시간이 밀렸어요. 앞으로 갔어요. 이럴 때는 보통 영어에서 have pp를 써주면 됩니다. 그냥 have pp를. 여기서는 과거를 썼으니까 have pp를 쓰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시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보시면 if you had notified me of your arrival date, I could have arranged a ride for you.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과거의 어떤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이 과거의 상황일 때는 좀 더 뭡니까? 이 counterfactual적인 어떤 그 상황이 좀 더 suitable 하죠. 맞겠죠. 왜냐? 이 과거에 네가 만약에 그때 your arrival time 도착 날짜를 나한테 미리 말해줬더라면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줬었더라면 I could have arranged the ride for you. 네그 차편을 준비 내가 했을 수 있는데라는 말은 네가 이거 못해서 이런 어떤 이표절의 어떤 상황을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이걸 못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원래는 실제로는 상대방이 도착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차편을 준비하지 못했다. 즉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counterfactual. 그래서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 counterfactual적인 컨디셔널의 어떤 의미적인 맥락이 훨씬 강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특별히 좀 더 그죠? 그 counterfactual적인 반사실적인 어떤 맥락 형성이 지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구절에. 다시 한 문장을 더 보면 If his project had been successful, 만약 그의 프로젝트가 성공했었더라면 이라는 말이니까 성공했겠습니까? 예전에 그렇죠. 성공 못했죠. 그죠? 항상 가정법은 의미가 주가 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지 성공 못했다는 거요. 그래서 Mr. Robinson이 would have gotten a big bonus를 성공했으면 받았을 텐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정법은 여러분 되게 그 understand 하기가 easy to understand 이해를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language use 사용하기에는 어, 정말 하드하죠. hard to use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한국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정, 조건, 그죠? 조건을 if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맥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되고,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토익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화. 그래서 앞에 그 부분, 개념적인 부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토익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미래라고 하는데 일단 미래에 일어날 그죠? 미래의 predictive 한 그 예상하는 거 그죠? future의 conditional의 일종이에요. 그 미래 조건절. 의 조건문의 일종인데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의 형태를 보면 조금 특이하게 should가 나온다는 거. 물론 어떤 데는 이제 happen to도 나오지만 일단 여러분들 쉽게 should 나옵니다. should. 그래서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should가 나오고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나오고 뭐 다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가정법 미래는 이제 과거나 과거 완료와 달리 주어 플러스 모든 이 모달이 동원이 되죠. 양태 동사가 동사 원형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명령문이 그냥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 중요한 것이 if절에 이제 should라는 모달이 나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어버리냐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그러니까 컨디션이 지금 if의 조건절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 이럴 때 should를 씁니다. 특히나 그 이런 것들 있죠? 요걸 먼저 볼까요? If the temperature should drop below zero,
만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면 this machine will automatically stop working. 이 기계는 자동적으로 작동을 멈출 것이다 이 말인데 여기 if 자리 일단 should가 들어갔고 should drop 동사 원형이 왔죠. 이 말은 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거의 이런 어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 생성이 되면 물론 그 미래적인 일이니까 this machine will automatically stop working. 그래서 아까 그 여기 이 if절에 현재 시제 온 거 있잖아요. 뭐 if Mr. Robinson's project is successful. 만약 그 로빈슨의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 뭐 할 것이다. 이때 현재 시제를 쓰는 것보다 이게 should drop을 if절에 should를 넣어버리면 이런 그 조건이 생성될 가능성은 정말로 낮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낮아도 이런 조건이 만약 생성이 된다면 요렇게 하겠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 result clause의 결과절에서. 자, 그래서 should 아주 가능성이 낮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상황을 상정할 때 should를 넣어버리면 이 조건에 상당히 그 probability가 상당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all us. 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요게 토익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그 가정법의 동류는요. 가정법 미래예요. 이렇게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만약 그 questions가 있다면 이라는 이 말은 이 should가 들어가면 아마 너가 그 question이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kindly하게 친절하게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가 question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있다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So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이게 명령법 올 수도 있죠. 그죠? 명령문이 바로 옵니다. please feel free to 이런 것들의 그 형태가 토익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에서 가장 많이 어쩌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 그 파트 6나 파트 7에 많이 나오는데, 물론 파트 7의 지문에는 이런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나 다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여러분들 입에 착착 불러볼게, 그죠?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왜 이 문장이 또 중요하냐 하면, 지금 제가 이 부분, 어, 그 가정법 도치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 도치. 여러분들 가정법 도치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요. 이 아까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if가 생략되면 should가 나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해도 이게 if가 생략되었구나 라고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의 도치 부분,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그죠? 이 도치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치 부분을 살펴보면 가정법 도치 구문이란 if절에서 if라는 접속사를 그러니까 if절에서 if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라는 이 조건문에서 if가 만약에 생략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비동사, 힘이 있는 비동사 앞으로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거죠. 주어 동사가. So were I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그 다음에 if you met the minimum requirements now 이거 지금 가정법 과거의 문장인데 절인데요. 여기 if 절이. 그러면 여기서 if가 생략하면 주어 동사를 도치하니까 met you 이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 met는 불행하게도 일반 동사입니다. 그럼 일반 동사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은 두 동사가 하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 두 동사의 과거형인 did가 나오고 did you meet는 동사 원형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거죠.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문제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So did you meet minimum requirements? Now you could apply. 그래서 여러분들 힌트는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가정법의 형태가 눈에 보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법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눈치를 채고 앞에 이상하게 이게 도치가 된 것 같다. 뭐가 없다? if가 생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쭉 보니까 이거 would have been 분명히 어디서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본 듯한 그 main clause의 주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had you used the right information 이런 것들 had가 뜬금없이 먼저 나왔다. 그것은 if가 생략되고 had pp 있지 않습니까? had pp에서 had는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had pp 그럼 조동사는 앞으로 먼저 튀어나갈 수 있어요. 혼자서. 그래서 had you used the right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 if there should be any breakage or other cause of 뭐 블라블라인데 만약에 if 생략됐다. 그죠? if 생략됐어요. 그럼 should라는 여기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모달이 있기 때문에 양태 동사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고 should 그대로 나갈 수 있죠. 그죠? there b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는 것은 여러분 요 문장을 조금 더 봐두시면 돼요. 이게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에 일반 동사 뒤치다거리는 전부 다 무엇이 한다? 두 동사가 한다. 그래서 두 동사를 이 일반 동사의 시제와 맞추어서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did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조건문, 그 conditionals들 중에 가정, 가정에 관한 이 가정법을 제가 설명을 해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요걸 그냥 설명만 듣고 끝이 아니라 최근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이제 과제를 통해서 액츄얼 테스트나 체크업 문제를 낼 텐데 그런 개념 정리를 하고 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차 시에 이어서 우리가 도치 비교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